안녕하세요. 온라인 스피커 김덕주입니다. 드디어 오늘 상품 등록을 하게 될 텐데요. 1, 2, 3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관련한 그 로직이요. 그거는 보고 오셔야 이제 조금 더 대화가 편해질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데 이제 편하신 거겠죠? 1, 2, 3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등록을 이제 알려드리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상품 등록할 때, 모든 판매자가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 물음표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면서 본인 상품에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노출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좋은 효과, 그리고 뭐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거짓말을 한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등록 관련한 이야기를 쭉 그 스마트 스토어 어드민 관리자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각각의 영역마다 왜 이것들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릴 거니까 그 설명을 드릴 때 이제 1, 2, 3부를 좀 보고 오셔야 편하다라는 거예요. 네,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품을 테스트, 그러니까 예시로 들어드려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거실 테이블로 정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등록한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품이 키워드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상품명을 어떻게 짰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전에 이 거실 테이블이라고 하는 시장에는 검색어가 어떤 게 조회가 많이 나오는지 이거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탭들, 그리고 쇼핑 연관, 그리고 속성의 선호도, 이런 거 본 다음에 그걸 배열 기준으로 해갖고 상품명을 미리 좀 짜놓고 들어가는 형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아까 뭐 노출이 안 되면 뭐 거짓말이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을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 컨설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효과를 보는 내용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죠. 거기에 어떤 추가를 하고 검색어를 뭐 조금 더 포함시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 꼭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 규격만 딱 하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순위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의 광고 쪽에 들어가 보죠.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 들어오시는 방법은 다 알고 이제 계실 거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보시면 여기다 뭐 넣은 거냐면 거실 테이블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조회하기 버튼 얘 눌러서 나오는 검색어를 정렬한 거죠. 그죠? 이렇게 요 버튼 누르면 된다 그랬죠? 정렬이 된 상태에서 검색어를 보니까 거실장은 거실 테이블이 아니죠. 연관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이겠죠. 뭐 거실장을 놨을 때 반대편에 바로 보이는 게 거실 테이블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니까 색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를 맞춘다거나 뭐 원목을 했으면 당연히 거실 테이블도 원목이 되는 거고, 거실장을 내가 대리석으로 깔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거실 테이블이 약간은 상판이 대리석인 상품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거실장이랑 좀 같이 보시는 게 이건 필요해요. 이건 그냥 팁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접이식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실 테이블이 나왔고, 그리고 테이블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접이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거실 테이블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또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분점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함되는 단어죠.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거실 테이블, 그리고 내려서 쭉 보니까 원형 테이블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쭉 내리다 보니까 원목 테이블이 나왔고요. 좌식이란 게 나왔고 쇼파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죠? 여기 소파가 나왔고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보통은 쇼파랑 소파 이렇게 있을 때 소파에다가 이렇게 잡아줘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카테고리를 형성을 할 때 쇼파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파 하나만 넣어도 쇼파까지 검색이 되는 형태인 거고, 또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 대리석 테이블 관련한 키워드가 또 있는 거고, 리프트 테이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뭐 조회수가 얼마가 나와 이런 것들은 뭐 대충 눈으로 좀 보신 다음에 일단은 정렬, 키워드를 쭉 뽑아내서 이런 검색어들이 검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빼내놓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적어 놓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원목, 대리석, 접이식, 리프트, 이거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냐 많이 나오지 않냐의 구분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를 뽑아낸 거예요. 전부 다 단어를 이렇게 쭉 뽑아내서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검색어는 안 나왔는데 이건데, 제가 이걸 왜 미리 뽑아놨냐면 나중에 보시면은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다음에 통합 검색에 이렇게 거실 테이블 검색하시고 내려서 화면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얘가 뭘 물어봐요? 브랜드 물어본다고 하죠. 그죠? 브랜드를 내가 달고 팔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것도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고객이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재는 원목이 첫 번째 와 있고 두 번째 대리석이죠. 철제나 플라스틱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목 할 거야 대리석 할 거야 인 건데 아까 조회수 기준으로 봤을 때 원목이 대리석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어디로 많이 몰려 있는 거냐면 원목. 나는 소수를 위한 약간 고가의 상품을 하겠다. 대리석 이렇게 지금 나눠진 겁니다. 벌써 특징을 보니까 접이식 하나 나와 있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그럼 접이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나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태 쪽에 보니까 원형, 확장형, 그 다음에 사각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돼서 다시 전체 상품 클릭한 상태에서 쇼핑 더보기 눌러보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또 포함된 검색어를 보면 거실 테이블의 연관의 소파 테이블 역시 두 개가 메인 키워드, 그리고 거실 소파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거실 소파 테이블 혹은 거실 테이블 소파 테이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티 테이블 나오고 커피 테이블 나오고 좌식 테이블 나오고 또 옆으로 가볼까요? 북유럽 나왔죠. 원목 거실 나왔죠. 접식 나왔죠. 반복이에요. 또 쭉 내려오다 보니까 모던이라는 게 나왔는데 모던과 북유럽 뭔가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또 쭉 내려오니까 좌식이란 단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좌식은 이제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좌식이란 표현을 좀 쓰는 거죠. 이게 네이버에는 지금 카테고리가 이렇게 거실 테이블 하고 끝나지만 다른 사이트에 가면은 좌식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해요. 따로. 그리고 우측으로 띡 넘어오니까 대리석 테이블 인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철제 여기 나오죠. 그쵸? 플라스틱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네요. 플라스틱으로 보통은 거실 테이블을 쓰지는 않죠. 그죠? 네. 그리고 철제도 너무 날카롭고 딱딱하니까 잘 안 쓰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따뜻한 원목의 느낌을 낼 거냐 라고 이제 두 개의 스타일이 가장 선호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죠? 적어 놓은 이렇게 상품명을 미리 좀 뽑아 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상품 등록을 할 때 막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키워드를 쭉 뽑아 놓고 아까 배열의 기준에 보니까 통합 검색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브랜드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경우에 첫머리에 브랜드 넣어주고 띄어쓰기하고 거실, 소파, 테이블 이게 정석 배열이에요. 알파를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원목을 넣을 거냐, 대리석을 넣을 거냐, 접이식을 넣을 거냐, 리프트를 넣을 거냐, 뭐 원형을 넣을 거냐, 사각형을 넣을 거냐, 좌식을 넣을 거냐는 선택적인 부분이라는 거야. 선택적인 부분. 그게 속성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뭐 키워드로 꺼내 갖고 정확하게 내가 상품명에 넣어줄 수도 있고요. 접이식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원목과 접이식이 거의 조회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니까 원목, 뭐 접이식, 거실, 소파, 테이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이제 약간 응용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브랜드가 없어 라고 하면 앞에 브랜드 떼고 등록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괜히 그냥 내가 맘대로 만든 브랜드를 하나를 딱 붙이는 순간에 노출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적인 부분이에요. 넣고 안 넣고를 테스트 해보세요. 이건 장담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카테고리마다 아이템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저렇게 떼고 등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나는 가격 비교를 생성해서 팔고 싶어. 가격 비교 원부를 카탈로그를 난 만들고 싶은 거죠. 왜? 나는 시리즈별로 난 갖고 있거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브랜드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거는 아까 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를 반영을 해갖고 최초 등록 시에 꼭 기억하세요. 최초 등록 시에 전체 사이트에 6가지 기억합니다. 썸네일, 상품명, 가격,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이요. 요걸 똑같이 해주면 등록에 쇼핑에 이렇게 상품이 각 사이트에 있는 게 싹 나오면서 가격 비교로 판매량이 없어도 묶여요. 여기는 또 자동 가격 비교 카테고리거든요. 대신에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스마트 스토어에 최저가를 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네이버에 쿠폰 적용이 막 되잖아요. PCS 쿠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적용돼서 최종 가격, 뭐 예를 들면 난 10만 원에 등록을 했는데 이게 쿠폰이 꽂히면서 6에서 7%가 할인돼 갖고 막 표현되잖아요. 그 가격 최종가 기준에서도 스마트 스토어가 최저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스마트 스토어는 10만 원, 다른 사이트들은 한 12만 원 이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고 가격 비교가 묶이면 그때는 네, 좀 변형을 주셔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 최저가 안 주면 순위 상승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이걸 왜 최저가를 주느냐라고 하면 가격 비교가 뭉칠 때 제일 첫 번째 요소가 가격이에요. 그 가격의 최저가인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비교를 형성해줘요. 그러면 그 모태가 되는 기준점이 스마트 스토어야지만 결국에는 그 상품명이 잘 반영이 되고 그 속성이 잘 반영이 돼서 일단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타 사이트를 해버리는 순간에 꽤 뒤로 많이 날아가실 거예요. 이거는 주변의 판매자분들한테도 물어보셔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클릭하는 거죠. 뭐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설명 안 할게요. 카테고리 입력하래요. 카테고리는 광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 실제 리스팅이요. 리스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거실 테이블 이렇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그냥 거실 테이블 뭐 이렇게 검색하면 전에 나와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죠?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하시고 내려서 상품명인데 이거 인제 짜고 있으면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리 짜놓은 애들을 그대로 넣어 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가를 넣고 할인을 설정해서 여기다 할인을 넣은 다음에 최종가를 주는 거죠. 근데 다른 마켓, 스마트 스토어 말고 G마켓, 옥션, 실버인가 이런 사이트들은 여기다가 넣고 판매자 할인을 넣으면 수수료를 여기서 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어디서 뗄 거냐면 여기서 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뭐 너무 허위적인, 그러니까 너무 과대한 뭐 할인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기다가 뭔가를 되게 크게 놓고 할인을 많이 준 척 이렇게 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하지 말라고 공지가 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뭐 12만원 정가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뭐 19만 9천원짜리인데 이렇게 나는 7만 9천원을 할인할 거야 라고 하면 최종가가 12만원 수수료 여기서 뗀다라는 거야. 네이버 수수료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고객은 두 개로밖에 결제를 안 해요. 뭐 휴대폰 결제는 뺀다라고 치고 실시간 계좌이체 요게 3.74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면 3.94 근데 보통의 고객이 쇼핑을 타고 들어오죠. 그러면 연동 수수료가 2%가 붙어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네이버 수수료는 6%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판매 기간은 설정 안 하시면 무제한. 부가세는 당연히 과세 상품이죠. 재고 수량은 뭐 보통 9999, 뭐 99999 뭐 이런 식으로 넣어요. 근데 내가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재고량이 옵션에 넣어놓은 재고 기준으로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딱 해놓고 막 뭐 단독형, 조합형 이런 거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 보통은 엑셀 일괄 등록 요거 하시는 게 좋아요. 난 단독할 거냐 조합할 거냐 이건데 지금 거실 테이블 같은 경우에 내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넣어서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 여러 개인 상품들을 조합해서 팔 거다라고 하면 얘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냥 뭐 사이즈만 뭐 예를 들어 가로가 1000이야 그리고 1200이야 1500이야 이게 좀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좀 사이즈만 놓고 팔 거면 단독으로 해서 사이즈만 걸어주는 거죠. 결국에는 옵션 값을 하나를 줄 거냐 아니면 두 개를 줄 거냐 세 개를 줄 거냐 색상 사이즈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드릴게요. 조합형 설명드리면은 단독도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엑셀을 꺼내 갖고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행은 제거하고 업로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제거하세요. 그냥 선택 1에 보면은 이게 색상인 거죠. 그러면 여기다는 색상 선택 여기다가는 뭐 사이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 번째는 선택을 안 시킬 거야 그러면 그냥 없애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색상 선택에 나는 뭐 대리석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브라운 색상
이렇게, 그리고 스몰, 미디엄, 그리고 라지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블랙 색상을 또 할 거야. 화이트가 낫겠네요. 네, 화이트 색상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넣고 똑같이 이렇게 넣고요. 네. 근데 옵션 가격이 얘는 0원이죠. 12만원. 그리고 미디엄으로 가면은 만원이 더 붙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원 써주시는 거야. 그리고 라지로 가면 2만원이 붙는다라고 하면 2만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다시 화이트의 스몰은 0원이야. 근데 화이트는 좀 안 팔리는 것 같으니까 얘는 12만원이 아니라 나는 11만원에 팔고 싶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만원 하면은 마이너스 옵션이 먹는 거예요. 나는 이제 또 미디엄이니까 얘는 정가에 팔래 라고 이렇게 넣는 거고, 네, 이렇게 넣는 거겠죠. 그쵸? 재고 수량은 여기에서 999 넣고 이렇게 하면 99999 합이 5994거든요. 네. 암산이 빠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넣어 놓으면은 이제 재고 관리가 되시는 거고요. 관리 코드는 넣지 않고 사용 여부는 전부 다 Y로 해갖고 넣은 다음에, 네, 전 깔끔한 성격이니까 이 밑에를 좀 지울게요. 이걸 저장을 하셔서 가지고요. 엑셀 일괄 등록하기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저장해둔, 아까 옵션 파일 다운받은 거거든요. 저장해둔 애를 이렇게 넣으시면 아래쪽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옵션이 이렇게 짜여지시는 거예요. 네. 쉽죠? 그죠? 이걸 수기로 치시면 이런 식으로 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엑셀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옵션이 이제 다양해지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네, 수기로 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게 쉽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뭐 각인을 한다, 뭐 텍스트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직접 입력형 선택하셔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겠죠. 텍스트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이미지는 1000에 1000이래요. 여기 더하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네,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텐데 미리 제가 띄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썸네일 혹은 목록 이미지 혹은 상품 이미지 이렇게 부릅니다. 옆에 있는 긴 애들은 다 뭐예요? 전부 다 상세 페이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상세 설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1000에 1000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1000이라고 입력해 놓은 건 포토샵에서 1000에 1000으로 이렇게 줄여 놓은 거예요. 이미 사이즈를. 상세 설명 같은 경우에는 가로 860이 오픈마켓 평균이죠. 가로 860으로 만들면 그냥 전체 사이트 다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름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 사진 누르신 다음에 1000, 얘를 찾아갖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는 거죠. 추가 이미지는 한 뭐 추가 촬영한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 한 3개 정도, 뭐 보통은 이제 뭐 사이즈나 시리즈가 여러 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넣어주시는 게 썸네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넣어주세요. 뭐 1분짜리죠.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련한 상품이 있으면, 요즘에 영상이 대세니까 넣어주시면 좀 좋은 게, 네이버에서 내 거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영상이 동일하게 또 노출이 돼요. 근데 그 영상의 이름을 당연히 내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넣는 모든 이미지는 전부 다 네이버에 긁혀갖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더하기 누르신 다음에 동영상 가져오기 누르시면, 네, 만들어 놓은 요런 영상들을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는 거겠죠. 네, 업로드가 완료되면 대표 이미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넣어놓으면, 여기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여기 상세 설명 상단에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지금 넣어놓은 게. 그래서 굳이 따로 여기 상단에다가 이걸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동영상을. 그리고 이제 에디터를 클릭해서 들어온 화면인데, 보시면 이제 사진, 뭐 동영상 뭐 이렇게 다 있죠, 그죠? 그 중에 여기 사진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소스를 받아다가 활용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베이 호스팅이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미지를 다 업로드해 놓고 활용하는 방식인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등록한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이 네이버에 노출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노출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이미지, 이렇게 사진 누르셔가지고, 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글로 다 전부 다 매겨놓은 거죠. 이거 블로그 쓸 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때.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아요. 에디터에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왜? 에디터 공용으로 쓰잖아요, 블로그라.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호 매겨놓은 거를 업로드를 쭉 하시면, 네, 순서대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타다다다다다닥 하고
네,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상세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60, 뭐 세로 길이는 네이버는 제한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이걸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주를 기획서를 만들어 갖고 외주를 주는 형태를 선호를 하긴 하는데 이제 옵션이 많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외주를 주는 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 촬영 또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잘 만드는 상세 페이지 관련한 거는 제가 다음번에 그 디자인 강사님 혹은 디자인 업체 그 대표님 뭐 이런 분들 모셔서 라이브 때 설명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 컨텐츠로 하나를 만들어 갖고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등록을 누르는 건데